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이 권익위에 감사로 들어갔습니다. 특별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표적감사다, 나를 사퇴 압박한 거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 정기감사 1년 만에 이례적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습 지각 등 복무기간 회의, 그리고 추미애 조국 박범계 관련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 장관급의 근태를 감사하는 것은 유례없다. 망신 주기로 사퇴 압박했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상습 지각했는지 여부에 대한 복무기간 회의와 관련돼서 특별감사가 들어갔다는 거군요. 박승배 변호사님, 강력기형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 민주당 인사이긴 합니다만 감사원은 어쨌든 독립된 기구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이 탈원전 관련된 건 문제 있다라고 감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독립된 기관이니라. 네네네네. 독립된 감사원이 권익위에 정기 감사를 하던 와중에 특별 감사로 전환이 됐는데 상습 지각, 복무기간 회의가 들어갔어요. 이건 네. 정기 감사 중에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감사로 착수된 겁니까? 그 출처 자체는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감사 외에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 내지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권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내가 사퇴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사퇴하게 한 경우에 이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져 오다가 대법원은 범죄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죠. 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그 국정 과제에 맞는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범죄를 의율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판단 기준 중 우리 법원은 범죄라는 판단,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최재 감사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태 불량도 있을 수 있고 감사를 해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이상 표적 감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감사원이 이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하는가? 물론 표적감사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행정심판위원회를 관할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굳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이 일만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선 변호사는 감사원이 뭔가 논란의 오해를 살 만한 자초했다. 감사원에 표적감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 달 동안 정부 여당의 이 사태 진짜 협박에 시달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공포심에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상임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날 감사원이 들이닥쳤거든요.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하명 감사가 됐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국회 전체회의에서 강제 북송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 권익위의 입장 표명을 거부하면서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를
북송된 어민 당사자가 권익위에 호소해야 한다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사례도 꼽힙니다. 들어보시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왜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못 내립니까? 권익위 업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국민들께서 직접 호소를 해주셔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으로 이미 북송된 어민들이 직접 권익위에 진정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라고 경고를 날렸는데 들어보시죠.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의 거기에는 조금 정확히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정치라는 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입에 올리는 거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표적 감사냐 아니면 자질 논란과 알박기 자리 버티기냐 뭐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는 대목 같아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어떻게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좀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논란이 됐고 사실상 사퇴 종용을 했다라고 해서 좀 논란도 많이 됐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전현희 의원의 어떤 뭐 정치적 탄압이니 뭐 정치 중립 얘기니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전현희 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좀 나쁘끄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참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권익위원장으로서 그 친분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현희 위원장 얘기가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 아마 전현희 위원장한테는 따갑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선임이 됐다가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인사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이런 정치적 중립성 논란들이 휩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전현희 위원장이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현희 위원장은 탈모와 구안화사 증상까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공화국 정권의 사퇴 협박을 견뎌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다. 숨쉬기조차 힘들고 가위에 눌리고 체중 감소, 탈모, 구안화사. 굉장히 좀 증상이 많은데요. 건강이 나빠져 업무 수행이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건강상의 이유가 상당히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좀 두 가지가 걸리는데 건태 문제라면 사실 장관급 공무원들은 비서가 거의 있기 때문에 건태를 연락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또 여권의 한계는 뭐냐면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에 나서신 건 아닌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의 길을 감으로써 계속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의 어떤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야말로 이제 뭐 하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국회에서도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입니다. 뭐 군익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몰상식한 질문이 돼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얘기한 한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는 앞으로 국가가 공직의 기강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 보입니다. 예.